안녕하십니까. 김동희 세무사입니다. 오늘 얘기 드릴 거는 이제 상속을 받은 상황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상속인이 이제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다면은 이제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 또는 피상속인이 이제 갖고 있던 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 상태였어요. 그렇게 됐을 땐 이걸 받을 때 어떻게 이걸 처리를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이 오늘 좀 얘기를 드릴 거고요. 이거는 세금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민법에 대한 얘기다 보니까 사실 자세한 거는 변호사님들과 이제 얘기를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고,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릴 거는 저희 그 세무 전문가로서 이제 상속세 신고를 할 때 기본적으로 실무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만 얘기를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상속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상속을 받으면, 자, 채무가 많은 사람이 상속을 받는 게 그 선택이 이제 단순하지 않죠. 그래, 예를 들어서 그 피상속인의 재산을 그대로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인의 채무까지 결합되면 상속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 재산 조회를 해서 이제 채무가 더 많은지 안 많은지 뭐 그런 것도 확인을 해봐야 되고, 그리고 이거를 받고 나서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채무도 승인을 상속을 받게 되니까 그걸 해결을 해야 되는 또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이제 상속을 받는다. 그럼 우리 예를 들어 이제 부모나 이제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직계 존속이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이걸 받아서 이걸 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도 사실 많았었죠.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상속은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우리 민법은 강제 상속이 아닌 임의 상속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요. 상속이 개시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판단에 따라 포기하거나 제한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거나 전체 상황이 불분명하다면 상속을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죠. 상속인이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 승인이죠.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상속세입니다. 재산과 채무를 모두 수용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한정 승인인데 이거는 상속 재산가액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부담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상속 재산이 이제 10억인데 채무가 15억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이 그 채무 이거를 단순 승인으로 하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뭐 집을 팔더라, 그러니까 재산을 팔더라도 5억을 갚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 그 10억까지만, 그러니까 재산 상속이 되어 있는 그 10억까지만 이제 받는 걸로 한다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상속 포기입니다. 상속 자체를 거부를 하게 되고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거죠.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이거를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거 판단을 맞춰야 돼요. 그럼 보통 이제 사망일이 보통 상속 개시일이 되고 상속 개시를 안 날로 보통 보기 때문에 반드시 그 3개월 안에 이 단순 승인을 할지 한정 승인을 할지 상속 포기를 할지 이걸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기간을 지나 버린다. 그러면 단순 승인이 돼 버려요. 그러면은 채무가 많은 걸 나중에 알게 되더라도 이거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3개월이는 시간이 결코 길지 않기 때문에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필요해요. 물론 상속세는 채무가 많으면 단순 승인이라도 상속세 자체는 나오질 않아요. 상속세를 이제 계산하는 구조를 보면 채무가 많으면 상속세 자체는 안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보면 이거는 이제 그거는 그거고 세금은 세금인데 앞으로 또 갚아야 될 채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드린 거고요. 자, 그리고 협의 분할 방식으로 이제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형제들이 많고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 있으면 뭐 첫째는 상속을 다 받기로 하고 둘째랑 셋째는 이제 상속 포기를 하는 걸로 하자. 우리 상속 재산 안 받는 걸로 하자라고 하고 첫째한테 몰아주겠는데 첫째가 해외로 이제 뭐 이민을 가 있다거나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원래 있는 채권자들 있죠.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이제 그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채권자들, 그분들이 둘째 셋째 너네들 그 이제 상속인들 둘째 셋째가 우리 협의 분할로 해서 상속 안 받기로 했어요라고 해도 이거는 사회행위로 볼 수 있어요. 사회행위라는 게 뭐면, 그러니까 이건 사실 민법 용어라서 제가 정확하게 아는 건 아닙니다만 저도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사회행위라는 건 어떤 계약 형식이 이거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나한테 이거 쉽게 말해서 이 빚을 갚기 싫어가지고 상속 포기를 한 것처럼 그렇게 협의를 했다, 가족끼리 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공동상속인을 간 협의로 상속을 포기했다 하더라도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를 사행위로 간주할 수 있고요. 특히 이제 채무가 초과된 상태에서 협의 분할만 해가지고 상속 지분을 포기하면 이 법원에다가 이 채권자가 법원에 취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위험을 방지하려면 협의가 아닌 정식 이제 법적 절차를 이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정식 법적 절차라면은 가족법원에다가 그 가정법원에다가
이제 상속법기 신청을 하면 되겠죠. 네, 그렇게. 그거는 이제 저희가 하는 거는 아니지만, 예, 반드시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거. 자, 상속인이 공동 상속인과의 협의만으로 지분을 포기하면 채권자의 소송이 제기되는 사례가 굉장히 실무적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물론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상담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하지만 상속이라는 건 어쩔 수 없이 변호사님들이랑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할 수밖에 없고, 할 때마다 항상 이 소송이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상속법기 자체가 무효화되고, 결국 상속인은 본인의 빚 외에도 피상속인의 채무까지 부담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판단을 거칠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상속 재산과 채무 규모가 불확실하면 한정 승인을 하셔야 돼요. 한정 승인,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이 채무가 이 상속 재산 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승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이란 단어를 쓰는 거고요.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과 채무의 구체적 내용이 불분명하다면 한정 승인이 안전한 대안이 된다. 자, 이거 만약에 그러니까 사망을 하시고 나서 이제 장례를 치르죠. 그러고 나서 사망 신고를 합니다. 할 때 원스톱 서비스로 신청을 해서 피상속인의 상속 재산과 채무를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주가 정도가 지나고 나서 상속 재산을 보는데요. 그게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서 신청하는 건 공식적인 자료만 남아있는 경우만 그런 거고요. 따로 개인적인 채권 채무 관계가 있다면 그거는 거기에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걸리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가 가셨죠? 그래서 불분명할 수가 있어요. 그런 일이 정말 비일비재합니다. 그렇다면 한정 승인이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자, 한정 승인을 하면 상속 재산 내에서 채무를 갚으면 되고, 그 외의 채무는 상속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자, 한정 승인 역시 상속 기실 앞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법원에 신청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부모님이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그거를 이제 피상속인의 통장에 보니까 예금이 있었어요. 요걸로 뭐 병원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이제 장례식 비용 같은 걸 이제 이걸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죠? 이거 현금을 뽑아서 주는 거잖아요. 이거 그냥 단순 승인으로 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이 예금 인출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 예금이 동결이 돼버리죠. 그죠? 그 또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그 돈을 함부로 뽑을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단순 승인을 할 거면 상관없어요. 근데 채무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걸 돈을 함부로 뽑아버리면 이거 그냥 채무까지 다 안는다는 걸로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 현금 뽑는 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망자의 예금을 인출하거나 재산을 사용하는 순간 단순 승인 의사로 간주될 수 있고요. 이 경우 상속봉이나 한정 승인을 하더라도 효력이 부정되고 전 재산과 채무를 상속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판단이 끝나기 전까지는 예금이나 자산을 함부로 이제 건드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안 되죠. 아까 3개월. 자, 3개월 기간 안에 반드시 채권 채무 관계 파악을 하셔야 되고, 예금줄 함부로 하시면 안 되고, 그런 걸 빨리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이제 요거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채무가 많은 상속인의 올바른 대응 전략. 자, 이거는 이제 상속인과 채무 초과 상태라면 먼저 전체 재산과 채무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고, 상속 포기가 바람직하고 채무가 많다고 하면 판단이 어려우면 한정 승인을 하고, 협의만으로 하지 말고 반드시 법원의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고요. 그 모든 선택을 3개월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 자, 아시겠죠? 이거 중요한 거니까 오늘, 자, 이거 꼭 이제 준비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제 같이 이 상속에 관련돼서 협업을 하는 변호사님이 계시기 때문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는 이게 상속세가 이거 신고를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시다 하시면 반드시 연락 주세요. 네, 제가 성실히 또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